여러분 14주차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데이터가 배열에 쫙 있을 때 거기에서 특정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찾아내는 행위를 우리 서치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색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탐색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니어 서치, 선형 탐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리니어 서치는 데이터가 소팅이 되어야지 소팅이 안 되어 있는 거, 순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데이터가 무작위 순서대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찾으려면 당연히 첫 번째 데이터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까지 찾아가면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알고리즘도 쉽습니다. 그죠? 포문을 돌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게 있는가 찾기만 하면 되니까. 선형 탐색의 성능은 속도는 오더 오브 n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바이너리 서치는 마치 사전에서 데이터를 찾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영어 사전을 앞에 딱 하나 갖다 놓으세요.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들은 소팅이 되어 있습니까? 소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들이 소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 찾으려고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쫙 이렇게 찾게 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영어 사전은 소팅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가운데를 딱 핍니다. 가운데를 딱 펴가지고 가운데 있는 단어랑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비교를 해요. 가운데 딱 폈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오른쪽에 있다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2분의 1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반을 또 가운데를 탁 핍니다. 그런 식으로 반씩 이렇게 문제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진 탐색의 성능은 오더 오브 로그 n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n이 막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히 이제 기울기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참 효율적인 서치 방법이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고 알고리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팅을 했기 때문에 소팅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버블 소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진 탐색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진 탐색 끝나고 난 다음에 파일에 있는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영수국 성적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간단한 거 짰었죠, 그죠? 거기에서 파일에서 입력을 받아들일 때 파일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하는 걸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인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데이터 5개를 집어넣어주고 그 맨 앞에다가 5라고 이렇게 써놨던 걸 우리 기억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개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줄에다가 그 데이터 개수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데이터가 막 1235줄인데 그거 일일이 세다가 보면 1232줄 뭐 이렇게 실제 데이터의 개수랑 내가 적어놓은 n 값이 다를 경우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일의 맨 마지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파일에 마이너스 1을 기록하게 되면은 뭐 쭉 하다가 이제 뭐 파일 끝을 만났다라고 데이터 끝을 만났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1 자체가 원본 데이터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깨름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마이너스 1을 갖다 빼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파일에 마이너스 1도 안 적어놓고 n 값도 안 적어놓고 그냥 파일 자체에 데이터 자체만 들어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FEOF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EOF는 end of file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파일 EOF 파일의 끝을 만나는가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가지고 데이터 개수를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서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형 탐색. 우리 강의 자료에 37번에 있는 겁니다. 자, 리니어 서치 37번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서치 함수를 만드는데 서치 함수의 폼은 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서치 함수의 폼. 자, 아규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찾아야 될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찾아야 될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찾아야 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집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찾는 대상,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배열입니다. 근데 이제 배열이 함수로 넘어갈 때는 항상 배열의 크기를 같이 넘겨줘야지 돼요. 배열의 크기. 이런 식으로 보통 서치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요거의 리턴 값을 보통 명시를 하는데, 리턴 값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여기 뭐 인덱스 중에 마이너스 1은 없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못 찾은 경우, 어떤 데이터를 못 찾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돌아오도록 보통 그렇게 서치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찾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0서부터 그 맥스 마이너스 1까지의 인덱스 값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으로 자, 실행시켰더니 자, 무슨 데이터를 찾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50이다 라고 친다는 거죠. 저기 위에 데이터가 52가 0, 1, 2, 3번째 있죠. 그죠? 그래서 52가 3번째 있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12 이렇게 친다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9번째 있습니다. 9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없는 데이터 100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고 100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선형 탐색 함수입니다. 자, 요 함수 어떻게 만드는가 머릿속 생각해 보세요. 무진장 간단하겠죠, 그죠?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그냥 for loop를 돌면서 쭉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선형 탐색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찾고자 하는 데이터 배열의 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루프를 그냥 빅 돕니다. 0서부터 n까지 빙글빙글 돌다가 what이라고 하는 값이 vi랑 같으면은 찾았으니까 이 인덱스 값을 돌려주면 끝이다 하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루프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못 찾은 거죠, 그죠? 루프를 빠져나온 경우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돌려주도록 하면은 못 찾았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요거 선형 탐색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알고리즘은 무진장 느려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 탐색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 탐색. 이진 탐색을 사용할 때는 변수, 인티저 변수를 3개를 이용을 합니다. 3개를 이용하는데 하나는 low라고 하는 변수 이용하고 또 하나는 high라고 하는 변수, 또 하나는 mid라고 하는 인티저 변수를 이용을 합니다. 내가 여기 꺽쇠가 이렇게 요거 영어로는 hat이라고 그러는데 hat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요거 만약에 low에 0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요게 low를 얘기하는 low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다. low가 가리키는 위치. 그 다음에 high에 9가 있다. 요 인덱스 9죠, 그죠? 9가 있다 라고 하면 요거는 high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mid라고 하는 변수를 쓰는데 얘랑 더해서 나누기 2를 합니다. 나누기 2를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인티저 연산이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미디의 위치가 된다 하는 거죠. 마치 사전을 가운데 딱 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는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9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겠다라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90이에요. 90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8번째 있죠, 그죠? 자, 90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low를 0으로 놓고 high를 9로 놓고 그 다음에 mid 값을 계산을 합니다. 4가 되죠. 그래서 4가 되니까 4, 인덱스 4번째에 있는 22랑 90을 비교를 합니다. 이걸 비교를 하면은 어느 쪽이 큽니까? 90이 더 크죠, 그죠? 여기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what이다 라고 하면은 what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22보다 크다 하는 겁니다.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 데이터가 이쪽에는 없다 하는 거죠. 이쪽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다 하는 거죠. 지금의 결론. 어느 쪽에 있다는 겁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중에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우의 범위를 옮겨야지 됩니다. 아까는 로우가 여기 있는데 로우의 범위를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5번 인덱스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5번 인덱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미드 플러스 1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미드 플러스 1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요 자리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요 자리로 가게 된다.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여기를 안 가르치나.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를 찾아야 될 범위는 여기가 로우 값 얼마입니까? 5죠. 그죠? 미드 플러스 1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 요 범위 내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찾아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로우 더하기 하이 나누기 2 한다는 거예요. 자, 14 나누기 2 하면은 미드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7이 되겠죠. 그죠? 7이 되니까 이제 이 별표 여기다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별표를 그려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미드값 두 번째 미드값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드 일곱 번째 있는 데이터 50이랑 90을 비교를 합니다. 자, 50이랑 90을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이 더 크죠. 그죠? 90이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미드의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로우 값을 또 바꿔줍니다. 미드 플러스 1 해서 바꿔주게 되면 얘는 8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로우의 위치가 이 자리가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없어지고 또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로우 8 더하기 9 나누기 2 합니다. 8 더하기 9 나누기 2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미드 값이 8이 되겠죠. 그죠? 미드 값이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드 값 8, 겹치게 돼가지고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여기다. 자, 미드 값이, 얘가 미드 값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드 값에 있는 90이랑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같아졌죠. 그죠? 같아졌으니까 8을 갖다가 리턴 시키면 된다 하는 거죠. 미드 값 8을 리턴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계속 이렇게 반반씩 잘라서 나눠지는데 만약에 못 찾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91이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91.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91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 90이랑 91을 비교하면 이게 뭡니까? 데이터가 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로우 값을 미드 플러스 1 해가지고 로우 값을 9로 바꿔줍니다. 9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로우 플러스 하이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미드 값이 9가 됩니다. 9. 자, 무슨 얘기냐? 로우도 여기 9, 하이도 9, 그 다음에 미드도 9가 된다 하는 거죠. 미드도 9가 됩니다. 이렇게 9가 되고 이제 91이랑 98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91이랑 98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요게 더 작죠. 그죠? 요게 작다는 얘기는 이 범위가 오른쪽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왼쪽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이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이 값을 어떻게 조정을 해주냐면은 미드 마이너스 1로 조정을 해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미드 마이너스 1로 하이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로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찾아야 될 범위의 왼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이가 뭐냐면 찾아야 될 범위의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하이 값이 로우보다 더 작아졌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가 데이터가 없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 경우가 로우랑 하이의 크기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가 데이터가 없는 경우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행위를 갖다가 이진 탐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막 열심히 그냥 코드 막 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내용을 머릿속으로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렇게 하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잔머리 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값들도 이게 변경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코딩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이번 시간에 코딩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진 탐색하는 행위를 갖다가 프로그래밍으로 한 걸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자, 이진 탐색은 38번째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38번째 프로그램. 이거는 닫고, 자, 38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이진 탐색입니다. 요것도 메인 프로그램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선형 탐색했을 때랑 뭐 어차피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찾기 하는 거는 뭐 똑같아야 되니까 메인 프로그램 똑같고 사용법도 똑같습니다. 근데 실행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31을 찾겠다라고 해서 31. 그럼 31, 0. 자, 6번 인덱스에 31이 있죠. 그죠? 찾습니다. 자, 32를 찾아보겠다. 32. 31을 치면 32는 못 찾았습니다. 라고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진 탐색입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 똑같고 이진 탐색의 알고리즘.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변수를 3개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로우, 하이, 미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우는 자, 데이터가 있는 범위에 이제 맨 왼쪽 0번 인덱스를 가리키기도 하고 데이터가 10개면은 9번 인덱스까지 있겠죠. 그죠? 하이 값은 마지막 인덱스를 가리키고 합니다. 자, 이게 막 루프를 도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루프를 도느냐면은 로우보다 하이 값이 크다는 게 보장되는 동안 도는 거예요. 아까 내가 못 찾은 경우 얘기했죠. 그죠? 못 찾은 경우에는 하이 값이 로우 값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미드 값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미드 값을 조정을 해서 하이 값을 구하고 미드 값을 조정해서 로우 값을 구하기 때문에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우보다 하이가 큰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데 자, 어떡합니까? 찾아야 될 곳의 위치를 구하죠. 그죠? 미드 값을 구한 다음에 찾아야 될 곳의 위치. 그래서 로우 플러스 하이 나누기 2 해서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V 미드 이제 가운데 내가 점 찍은 곳의 데이터랑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가운데 있는 데이터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왼쪽에 있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 로우 값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하이 값을 미드의 왼편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 값을 미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줬다 하는 거죠. 그 반대 경우 봅시다. 반대 경우 what이 뭡니까? V 미드보다 큰 경우 이거는 내가 찾아야 될 데이터가 이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이 값은 변경하면 안 되고 로우 값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로우 값을 미드 플러스 1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else면 같은 경우죠. 이제 같은 경우에는 미드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다가 이게 역전이 되면은 못 찾은 경우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돌려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진 탐색 알아봤고 이 이진 탐색은 그냥 항상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물 한 잔만 먹고 그 다음에 파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지난번에 파일 포인터 설명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실제 영수 성적에 대해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내가 이게 5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O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프로그래밍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떡합니까? 파일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n 값을 읽어드린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영수국 성적을 받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본격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여기 n 값을 미리 읽어드려 가지고 그 n을 이렇게 포문에서 사용을 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방법입니다. 자,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이거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계산 결과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하고, 데이터를 다 이제 막 쳐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데이터 개수 쉬기 싫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막 1000줄, 2000줄 되게 되면 그거 내가 1000줄인지 2000줄인지 일일이 언제 세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쭉 그냥 무조건 데이터 쳐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 마이너스 1을 넣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쭉 읽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때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데이터의 마이너스 값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데이터를 n 값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내느냐? n 값을 이렇게 알아내. 자, while문을 갖다가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영수국 성적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while문을 이용해서 to로, while to는 뭡니까? 무한 루프입니다. 무한 루프를 빙글빙글 돌게 한다는 거죠. 빙글빙글 돌게 하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게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국영수 성적을 받아들이는데 코리아가 국어 성적이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 읽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i++를 계속, i는 제로부터 해서 i++를 계속 해가지고 i 값을 갖다가 카운트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데이터 개수 n 값을 구하는 효과를 얻게 돼서 이런 다음부터는 이제 n 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똑같이 자 데이터 파일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만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똑같이 돌아갔죠. 그죠?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아예 이것도 없고 그냥 원본 데이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만 있게 일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제도로 일 처리하는 거냐면은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게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파일이라고 하는 게 sequence of character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2차원으로 보입니까? 1차원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2차원이지만은 사실은 1차원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뉴라인이 있는 거고 여기 뉴라인이 있는 거고 그 뉴라인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80, 20, 10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뉴라인이 있는 거고 그 뒤에 10, 10, 1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디터 입장에서 이렇게 2차원처럼 보이게 한 것뿐이지 원래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1차원적인 특징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쭉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여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특수 캐릭터들이 있는데 여기 뉴라인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뉴라인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뉴라인 안 보입니다. 줄바꿈 효과만 있는 거지. 뉴라인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은 이 파일의 맨 끝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컨트롤 Z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맨 뒤에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컨트롤 Z가 들어있는데 이 컨트롤 Z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end of file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end of file EOF다 라고 보통 얘기해요. end of file EOF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맨 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EOF를 이용을 해서 우리 마치 마이너스 2를 이용하듯이 마이너스 1은 사람이 직접 쳐줘야 되는 거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컨트롤 Z, EOF를 이용을 해서 파일 끝을 갖다가 인식을 해가지고 데이터 개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했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했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이 상황이랑 내가 여기다 리턴을 두 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치면은 이 상황이랑 눈에 보이기는 똑같죠, 그죠? 그런데 end of file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칠 때는 이 상황이랑 조금 전 상황이랑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 프롬프트 깜빡깜빡하는 프롬프트를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거랑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거랑 천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end of file을 이용할 때는 여기 맨 마지막 깜빡깜빡하는 위치가 여기가 돼야 되지, 여기서는 절대로 깜빡깜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밑에서 빈 줄이 들어갔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게 된 상태에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EOF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파일. 자, EOF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input 파일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요런 함수를 쓴다 하는 거죠. 요거 in 파일, 요건 뭐라 그랬을까? 파일 포인터라 그랬죠, 그죠? 마치 문처럼 사용되는 그런 변수죠, 그죠? 요 파일에 끝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FEOF 함수예요. 이 파일의 끝을 만나느냐. 그런데 요 앞에 느낌표를 쓰세요. 느낌표 뭡니까? 느낌표는 not을 의미합니다. not.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읽는 의미가 뭐냐? 인풋 파일의 끝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야. 아직 컨트롤 Z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스캔 F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라 하는 겁니다. 파일 끝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n 값을 제로로 놨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FEOF 함수를 써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이 파일을 처리할 때는 좀 단점은 뭐냐면 두 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얘를 읽을 때는 데이터 개수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n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n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연산을 이제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파일을 두 번 이용을 해야 돼요. n 값을 구하기 위해서 파일 한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또 한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input 파일을 오픈했다가 클로즈했다가 다시 오픈했다가 클로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파일을 두 번 읽으려면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다시 여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야 돼요. 한번 연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려면 클로즈를 한 다음에 다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랄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파일 데이터를 갖다가 별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 실행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렇게 빈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빈줄이 있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왔을 때도 end of file 못 찾은 거고,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아직 요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만약 빈칸이 몇 개 있으면은 end of file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루프를 돌면서 일을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한번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아까랑 똑같은 파일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빈줄이 몇 개 들어가고 컨트롤 Z, 엔드 파일이 여기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행을 시키면 문제가 된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됐죠. 밑에 막 000 뭐 이런 게 들어갔죠, 그죠?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지 됩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000 이상한 값이 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엔드 파일을 만나기 전에 뭔가 이상한 데이터 처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서 껌뻑껌뻑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일처리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파일에 있는 데이터 개수
랑 관련되는 일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